광주 전남 지역의 8월 제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 지역 청년 수는 40여만 명으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유통하고 있는데요. 시대 변화에 맞춰 지역 화폐도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병상 확보와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8월 제조업 경기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지역 내 5인 이상 기업 6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2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지수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긍정 응답이 많고 이하면 반대를 나타냅니다. 제조업이 경기가 어려운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지수는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 43으로 바닥을 친 뒤 올해 들어 70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 화폐도 종이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광양시도 최근 모바일 광양사랑 상품권을 도입해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각종 식재료를 구매한 시민이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결제합니다.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는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3차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할인 판매 등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카드다 보니 발급 비용 낭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전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한 번 지급할 때 발급과 배송 비용으로만 5천여만 원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최근 충전식 체크카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카드를 구매할 때마다 판매처인 농협에 가서 구입하다 보니 은행 창구가 혼자 하고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구매를 하지 못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상품권 부정유통, 일명 카드깡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충전식 체크카드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고 한 달에 1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협과 광주은행, 새마을금고에 방문해서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카드의 아쉬운 점이었던 잔액 확인도 모바일이나 문자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도입 일주일 만에 5천여 명이 가입했고 1억 2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앱을 통해서 주중 주말 상관없이 구매를 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전화로 이제 잔액 확인을 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앱에서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광양시는 앞으로 교통카드 기능과 앱을 활용한 QR코드 결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오는 30일부터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기존 일회성 카드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6곳에 성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이 학교의 성면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전남 초중고교 가운데 59%인 509곳에 성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성면 학교가 어디인지 명단을 발표하고 철거량 등 정보를 공개해 성면 안전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면 노출을 줄이기 위해 부분 철거가 아닌 한 번에 철거해 작업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가 친환경 선박개발 단지 구축을 위해 관련 기업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목포시는 24일 휴맥스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부 국책사업 수주와 전기 선박 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친환경 선박 연구와 생산단지 구축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른바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해 친환경 선박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서경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1년 기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데요.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으로 내년 8월까지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일제히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 기준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네, 지원 기준을 보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한시적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선착순 접수인지 먼저 궁금하고 또 전남 지역만 보더라도 대상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네, 전남 지역 청년 수는 39만 6천 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무주택 청년 수는 별도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이달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1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내년 2월에 신청을 한다면 내후년 1월까지 1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택은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모두 적용되고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입니다. 서류를 갖춰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겠고요. 기존에 전라남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서경 기자였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들 2,000명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온라인 학습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다음 달 보급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기관,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24일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거나 신증축할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2주일 뒤면 추석 연휴입니다.
뛰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차례상 차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쌀과 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 한 개에 1,000원이던 애호박은요 3,000원, 무려 3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7,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올 추석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30만 1,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40만 8,000원, 꽤 차이가 나죠. 전통시장이 무려 35%나 저렴한 건데요. 지갑은 얇아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순천 1,189명, 여수 929명, 목포 814명, 광양 543명 등 23일 하루 동안 전남의 22개 전체 시군에서 6,0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71명, 위중증 환자는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병상 확보와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면 안도와 화태도가 2023년도 섬지역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해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사업과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안도와 화태도에는 최대 10년 동안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마을 주력 사업과 관련한 기반 시설과 주민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흥군이 쌀을 활용한 다양한 소비 제품을 알리는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장흥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일반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쌀 머핀과 모카 찰빵 등을 만드는 실습 교육과 가공기술 이론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장흥군은 지역에서 재배된 쌀을 이용해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올해 2차 추경에서 7,795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암군의 2차 추경 예산 규모는 1차 추경 6,833억 원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주요 사업을 보면 벼 경영안전 대책비와 비료 가격 안정 등 농업 안정을 위한 예산과 군민생활지원비,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영암군 의회는 오늘 29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무안군과 지역 대표 업소들이 뻘락지 거리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단품 요리와 한상 요리를 개발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요리에는 수제 간장 소스를 이용한 낙지 비빔밥과 낙지 떡갈비, 낙지 묵밥 등을 비롯해 10만 원대로 모든 낙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한상 차림도 포함됐습니다. 무안군은 개발된 요리를 판매하고자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해 조리법을 보급할 방침입니다. 해경이 야간에 술을 마신 뒤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간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신안 송도암 앞 해상에서 10톤급 연안자망을 운항한 60대 선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9%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서면 음주 운항 단속 기준에 해당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고용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임금 체불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해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억 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고액 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미청산 시 강제 수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1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